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것이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특검 연장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5시 반에 됐으니까 5시 반경에 구속됐으니까 이제 한 2시간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없어야 된다. 또 더 이상의 재벌 2세, 3세에 대한 부당한 편법 증여가 근절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고, 예. 특검의 입장에서는 뇌물죄의 커다란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그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리고 탄핵 심판 사유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뇌물죄를,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지난번에 그랬죠. 이 구속영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된 거 봐라. 이걸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헌재 탄핵 사유가 5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최순실과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뇌물수수, 이 뇌물죄. 그러니까 과연 대가성이 있었느냐, 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5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5가지 쟁점 중에 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예. 자, 지금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특검의 이제 대면 조사가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사를 받아야죠. 물론 의무.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국민들 앞에 나와서 철저히 수사를 받겠다고 제 기억에 2번인가를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참 옳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 하나가 일종의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받을 거라고 보세요? 만일 박영선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의 공인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는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저렇게 개인의 계산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그것 자체로도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면 조사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이 굉장히 그동안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요새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몰랐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 낫지, 저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뭔가를 계산하면서 끝까지 저렇게 하는 모습, 저것이 더 보기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도 좀 힘들어 불가능해진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제 결정이 났죠. 법원이 그 특검의 행정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졌는데요. 그 법원의 기각을 보면 특검이 과연 이제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어떤 법리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수사에 차질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보다 명확한 증거를 특검이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더 명료해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 정황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번 일은 정말 국민들 모두가 혀를 찰 정도로 이건 아니다라는 그 증거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땐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수사할 부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였었죠. 특검 연장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제 연장 신청을 했는데, 당위론적 말고 현실적으로 이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 권한대행이라면 저는 특검 연장을 받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합의할 당시에요. 이 30일 연장을 조건으로 이제 그 국회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60일 수사하고 30일은 어떻게 보면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국회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충분히 연장해야 된다라는 그 신청 사유가 되고요. 또 오늘 이재용 그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다른 재벌들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SK나 롯데와 같은. 그러면 이런 어떤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지금 손도 못 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진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어떤 사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으로서 이것을 공적으로 집행을 할 거냐, 사적으로 집행을 할 거냐, 이런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적이라는 게 이제 대선 출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선 출마든 아니면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일에 과연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든 것에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이것을 더 연장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연장을 안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어떤 대응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남아있죠. 네. 근데 현재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검 연장은 너무나 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 일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킨다라는 이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것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일 국회 차원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면 그 시기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특검이 28일까지잖아요, 활동 기간이. 28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23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23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검이 연장하는 것이 글쎄요, 중간에 며칠간 공백이 있을 수는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지도부들이 좀 더 진지한 논의와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나 협의는 없어요? 사당의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간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2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특검 수사가 연장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예. 지금 헌재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한 3월 초 정도에는 결정이 나올 것 같죠? 헌재요. 네, 예. 헌재는 제가 보기에는 3월 9일이나 10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3월 9일은 목요일이고 10일은 금요일인데요. 네, 13일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한 3월 10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는 거지 하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게 2주를 꼭 후회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인 어떤 혼란,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사회적인 조금 어떤 그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탄핵 이후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요. 예. 대한민국의 의견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측, 또 반대하는 측에서 네. 이렇게 어떤 특히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뭔가 극단적인 어떤 행동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수습해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것들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국민적 투표의 어떤 마음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대표 말이에요. 네. 예? 비문 세력도 만나고 김무성 전 대표, 정유화 전 의장도 만나고 그러는데 안희정 지사 지지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탈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김종인 전 대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독일에서 오셔서 뭔가를 결정을 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제 떠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무슨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글쎄,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만은 예. 지금 저희가 놓여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네. 그냥 추측이시다. 저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추측입니다. 끝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